네, 183쪽이에요. 183쪽. 자, 다음 보기 중에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고르래요. 자,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하는 거. 우리나라 총인구,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과일의 당도 조사한대요. 자, 표본 조사. 표본 조사가 뭐라고 했냐면 표본은 그냥 일부라 그랬죠. 일부. 자,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뽑아다가 조사를 해서 그것이 아마 전체의 어떤 값과 유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라고 했었죠. 보면 건전지의 평균 수명, 우리가 모든 건전지를 다 조사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표본만 뽑아서 검사한다. 이거는 표본 검사가 적합하죠. 자, 니은 봐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를 조사한다. 우리나라 총 인구를 조사하는데 일부만 뽑으면 안 되죠. 총 인구는 진짜 다 하나하나 다 세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표본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총 인구를 다 하려면 있는 그대로 다 세야죠. 자, D급 봐보면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이것도 전국에 자동차가 총 몇 개냐는 거잖아, 그죠? 일부를 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죠. 해도 안 되죠. 자, 리를 봐보면요. 과일의 당도. 과일의 당도는 어떤 표본을 뽑아서 조사했을 때 이게 뭐 서울에 파는 과일의 당도나 경기도나 전라도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게 전체를 조사하는데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리을까지 맞다 이렇게. 이 정도? 요건 이제 같이 다루지 않은 건 학교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와서 같이 안 다뤘고 뒤에 걸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다뤘어요. 자, 필수예제 2번 같은 거 봐보면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할 때, 자, 복원 추출은 뭐였냐면 내가 뽑은 다음에 그 공을 다시 넣어요. 그리고 뽑는 거죠.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은 뭐냐면 내가 뽑았어요. 그럼 그걸 다시 안 넣고 그 다음 사람이 뽑는 거. 그 다음에 이거 3개를 이번엔 동시에 추출한다. 뭐 이런 얘기. 자, 1번부터 보면 한 개씩 복원 추출하는데요. 한 개씩 복원 추출한다는 얘기는 하나 뽑고 넣고 그 다음에 하나 뽑고 넣고 하나 뽑고 넣고 이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 자, 그럼 맨 처음에 1부터 5까지가 있으니까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카드의 수가 5장일 거예요. 그죠? 뽑았어요. 뭔가 하나 뽑았고 넣어요. 그죠? 그럼 여전히 5장이지? 그 상태에서 또 뽑아요. 5개죠. 내가 처음에 1을 뽑았든 2를 뽑았든 3을 뽑았든 어차피 다시 되돌려 놓기 때문에 두 번째 뽑을 때도 내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인 거죠. 자, 세 번째 뽑을 때도 역시나 두 번째 뽑았던 거를 다시 집어넣잖아. 그럼 또 1부터 5까지가 있는 상황에서 뽑으니까 5를 또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2번 봐보면요. 자, 처음에 뽑아요. 처음에 1부터 5까지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5가지가 있을 거고 내가 처음에 뭔가를 뽑고 비복원이라는 얘기는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을 뽑았어요. 이렇게. 그럼 남은 4장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경우의 수 4가지가 될 거고 자, 두 번째에서도 뭔가를 뽑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2를 뽑았다라고 치면 남은 3장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3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거. 자, 동시에 3개를 추출한대요. 자, 동시에 3개를 추출한다는 얘기는 자, 지금 앞에 있는 얘네랑 좀 다르죠. 왜냐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3장을 뽑더라도 1, 2, 3을 뽑은 거랑 1, 3, 2를 뽑은 거랑 다르게 경우의 수를 셌던 게 1번, 2번이지만 3번은 동시에 3개를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뽑기만. 5개 중에 3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난다. 그죠? 요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의 뭐 차이를 좀 알아둬라 뭐 이런 정도 뉘앙스인 것 같아서 가볍게 보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는 어떤 통계적인 그 개념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확인 체크 중에 좀 같이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괜찮아요? 32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대요. 이때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크기가 2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그치, n이 2라는 얘기지. 나는 2장 뽑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근데 뭐래? 복원 추출이라는 얘기죠. 2장 뽑을 건데 뽑고 나서 되돌려 놓고 또 뽑는다는 얘기야. 그죠?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10가지죠. 1부터 10까지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뽑았어요? 다시 집어넣고 또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0가지죠. 되겠어요? 그럼 100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크게 막 이렇게 발목 붙잡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넘어가서. 그래, 꼼꼼히 보셨네. 그래도 대충 보고 오진 않으셨네. 자, 233번 봐볼게요. 186쪽에. 1, 3,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한대요. 복원 추출은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뽑는다는 얘기죠. 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죠? 이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래요.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라는 얘기잖아. 그죠? X바 해주고, 그럼 그때의 확률들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내가 2장의 카드를 뽑아요. 그랬을 때 그 숫자의 평균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평균을 가능한 거, 가장 작은 거 뭐야? 1 되겠죠. 1을 뽑은 경우, 그죠? 그 가장 작은 평균일 거고, 또 평균이 2가 나올 수도 있겠죠. 1, 3을 뽑으면 또 3도 나올 수 있겠죠. 3, 3을 뽑으면, 그죠? 또 4도 나올 수 있겠죠. 3, 5를 뽑으면 평균이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5, 5를 뽑으면. 지금 5, 5는 가능하지. 왜? 복원 추출이잖아. 그죠? 5를 뽑았다가 5를 다시 넣고 5를 또 뽑으면 평균이 5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각각의 확률들에 대해서 구해보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장의 카드 중 2장의 카드 복원 추출하는 거니까 전체가 3 곱하기 3 되는 거 이해되겠어요? 맨 처음에 3장 뽑고, 맨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에서 3가지.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니까 또 3가지죠. 전체는 9가지예요. 전체는 9가지. 그 중에서 경우의 수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의 수를 쓸 때 일반적으로 끝쪽이 경우의 수가 작기 때문에 끝쪽부터 쓰면 조금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평균이 1이 나오는 경우는 1, 1밖에 없죠. 그죠? 한 가지. 평균이 5가 나오는 경우도 5, 5밖에 없어요. 한 가지. 평균이 2가 나오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1, 3, 3, 1. 두 가지 있죠? 그 다음에 평균이 4가 나오고 싶어요. 3, 5, 5, 3. 두 가지죠? 평균 3인 걸 직접 구해도 좋지만 전체가 9가지인데 3가지 있으니까 3가지겠죠. 이렇게. 또는 직접 구해본다면 3, 3, 1, 5, 5,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로 나타냈고, 자, 평균 분수한 표준편차 구하래요. 이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표만 하면 이제. 그 다음 계산이니까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몇 쪽이냐면, 잘 풀어오셨나 보네. 질문이 거의 없네. 194쪽이요. 194쪽에 248번. 자,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는 표준편차가 75래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7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지역의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의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요거 이용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99%.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가 12.9m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외웠던 식은 뭐였냐면 요 식을 외웠었어요. 요 친구? 요걸 외웠었죠. 그죠? 요걸 외웠었고 M 빼기 X바를 구하라는 얘기죠. M 빼기 X바에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값. 그 친구는 이 식에서 X바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외워두면 좋다고 했었죠. 그죠? M 빼기 X바는 X바의 절대값 넣으면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95%라면 1.96, 99%라면 2.58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역시나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이는요. M 빼기 X바에다가 절대값 씌운 놈. 이 친구는 2.58 쓰라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이때 요 친구가 몇이 되면 되는 거야? 12.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야, 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계산은 해보셔요. 이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예, 뭐 이거 학교 시험에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지게 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5가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15가 되지, 그지? 그럼 뭐야? 루트 n분의 15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n이 2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225가 최소값이 되겠네. 그래서 그냥 아까 보여줬던 그 식, 그것만 외워두시면 그냥 뭐 쭉 풀리는 거니까. 그 식의 원리는 역시나 그 표준화였다라는 거. 예, 넘어가 볼게요. 오, 77번이요. 77번, 196쪽이 77번. 자, 찹쌀 도넛의 무게는요. 찹쌀 도넛의 무게는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2.5.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찹쌀 도넛 16개를 이미 추출. n이 16이라는 얘기인 거고, 이때 무게의 표본 평균을 x바라 한다. 그죠? 이때 x바 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역시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는 얘기니까 또 그거 하라는 얘기죠. 그 표준화. 자, 그럼 이 친구 x바라는 친구는요. 역시나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이랑 모평균이랑 똑같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만 분산이 좀 달라진다 했죠. 표준 편차가 루트 n으로 나눠야 되지. 그지? 그럼 루트 16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요. 루트 16분의 2.5의 제곱이 분산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친구 구하래요. 약간 요 정도 센스 있어야 된다 했죠? 0.9544 누구랑 친구일까요? 얘랑 친구죠? 얘를 몇 배 하면 돼? 얘를 2배 하면 0.9544잖아. 그지? 자, 이 친구 절대값을 풀어주면요. 이렇게 해서 a에서 마 a가 된다. 그죠? 이 친구 양변에 플러스 70을 해줄게요. 모든 변에 플러스 70을 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Z를 이용하라는 얘기니까 표준화하라는 얘기예요. 표준화를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70에서 평균인 70을 빼요. 마이너스 A죠. 걔를 이걸로 나누래요. 자, 요 친구 계산을 좀 미리 해주면 루트 16이 4잖아요. 그죠? 4분의 2.5예요. 그죠? 이 친구는 8분의 5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마이너스 A 더하기 70에서 평균인 70을 빼세요. 마이너스 A죠? 그거를 8분의 5로 나눠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5분의 8A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Z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70에서 평균인 70을 빼면 A죠? 그걸 8분의 5로 나누면 5분의 8A가 되겠다. 근데 이 친구가 0.9544가 되고 싶어. 그렇다는 얘기는 5분의 8A가 몇이어야 돼요? 2.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A는 8분의 5 곱하기 2 해서 4분의 5 해서 1.25가 나오겠다. 이렇게. 그죠? 요 표 보고 인식하는 거, 표 보고 빨리빨리 인식해야 돼요. 괜찮아요? 루트 n분의 c금액 외워오셨어요? 외워와야 돼요. 이게 모분산하고 모표준 편차는 원래 그러니까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하고 다르다고 했죠.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어려워. 피읍이 막 몇 개씩 들어가잖아. 표본 이러니까 어려운데 여튼 이거 외우면 끝나는 거라서 외워야 돼요. 자, 78번 봐보면요. 평균이 9.27,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9.27,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 또 n이 64다. 이때 x바에 대하여 x바가 요거보다 클 확률이 0.9830 이하가 되도록, 자, x바가요 10보다 클 확률, 이 친구가 0.9830 이하가 되도록. 0.9830은 누구랑 친구야? 얘랑 친구죠. 0.5 더하기 0.4830이지, 그지? 그러면 이 친구를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왜? 표를 이용해야 되잖아, 표를. 자, 그러면 C에서 평균인 9.27을 빼요. 9.27을 빼요.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안 되죠?
루트 n분의 4로 나눠야 돼. 그지? 루트 n분의 4로 나눠야 돼요. 이거는 8분의 4죠?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사실 2를 곱하는 셈이다. 그죠? 그러니까 10 빼기 9.27에다가 2를 곱한다. 그죠? 이럴 확률이요. 0.9830이다. 그죠? 그럼 이 친구가 몇이어야 될까요? 이 친구가 그냥 2.1 이러면 야단나죠. 그죠? 자, 잘 하셔야 돼요. 0.9830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0.5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0.9830은 마이너스 2.12 해서 0.4830에다가 0.5를 더한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2.12 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이 친구가 마이너스 2.12보다 어떠면 되겠어? 그쵸? 더 커야겠죠? 마이너스 2.12보다 커야지. 그 왼쪽으로 가면 확률이 더 0.9830보다 커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수치가 정확히 풀어보자면 요 수치가요. 마이너스 2.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물론 당연히 답은 언제겠어? 같을 때가 답이겠죠. 그때가 최소값이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읽어내는 거. 그래서 지금 요 통계 단원에서는 새로 배우는 게 거의 없고 앞에서 했었던 표준화 계속 이용하는 거. 그다음 추가된 게 뭐야? n 64라서 그거 나눠주는 거. 요거 말고는 추가된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얘를 보고 이 친구, 얘를 보고 이 친구는 생각이 딱딱딱 나야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79번. 평균이 1400이래요. 평균이 140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0이래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수명이. 자, 이때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중 또 나왔네. n개를 이미 추출하. 이건 그냥 n에다 n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표본 평균 x 바라고 할 때 이런 뭐 더러운 놈이네. 자, 요 친구 하래요. 자, 0.9는 누구 친구예요? 1.28 친구지. 선생 얘 2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죠? 자, 0.90이래. 0.90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0.5 이상 포함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해. 그리고 얼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냐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0.4만큼 포함하면서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를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1.28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얘를 표준화해보자는 얘기면 이 친구에서 1400을 빼요. 그러면 이거 왜 이래? 마이너스 50 더하기 루트 n분의 165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100으로 나누면 안 되죠. 뭐로 나눠야 돼? 루트 n분의 100으로 나눠야 되죠. 그죠? 루트 n분의 100으로 나눈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1.28 이랑 같을 때가 사실 답일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가 1번? 미안해요. 1번 이렇게 할게요.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요. 2번이에요? 더 왼쪽으로 와야겠죠. 그래야 넓이가 더 넓어질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태가 0.9잖아. 더 왼쪽으로 가는 건 괜찮죠. 0.9보다 커지잖아. 오른쪽으로 오는 순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혹시나 서술형에서 나온다면 부등식을 정확히 써줘야 되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1.28보다 왼쪽에 있는 건 괜찮다. 요거 이제 열심히 풀면 될 거예요. 그거 했는데.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오케이.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양변에 그럼 내가 루트 n분의 100을 곱할게요. 양변에 루트 n분의 100. 그럼 좌변은요? 마이너스 50 더하기 루트 n분의 165. 우변은요? 마이너스 1.5
28 곱하기 루트 n분의 10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변을요? 그럼 내가 루트 n분의 마이너스 128 이렇게 써도 되죠? 루트 n분의 마이너스 128. 루트 n분의 128. 자, 내가 루트 n분의 128을 좌변으로 넘기면 루트 n분의 29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0을 우변을 넘기면 5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양변에 0을 똑같이 없애주고요. 293 아니에요? 그러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293, 여기 5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루트 n이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50분의 29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n은 n개를 이미 추출하죠. 그죠? 그럼 전구를 2.3개 이미 추출 이런 건 없겠죠. 네. 그러니까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 친구가 대략 지금 몇이냐면 대략 4점 뭐식이요. 그죠? 그죠? 4점 얼마 맞잖아. 그지? 5.5. 아, 그러네. 바보네. 다시요. 5점 얼마 맞아? 네. 아, 이거 잠깐만. 계산이 맞긴 했어. 자. 네. 이게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죠. 그죠? 6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6보다 살짝 작은 거죠. 5.8 얼마든지 뭐 5.8 얼마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친구가 6이면 괜찮은 거지. 그럼 n이 36이면 괜찮아요. 근데 35, 34, 33이 되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 이따구로 냈어? 그럼 n이 이거 문제가 n이 뭐 한 36보다 작은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구해보려면 뭐 35를 제곱을 해서 뭐 루트를 씌우고 하는데 아이씨. 자, 요렇게 마무리가 좀 시원치 않은데 그럼 n이 뭐 한 34에서 36 언저리겠구나 하고 궁금하면 얘를 제곱해보면 되지. 양변 제곱. 그거는 못하겠어요. 뭐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넘어가 볼게요. 와서 여기에서 질문이 없어요? 180에서 182에서 질문이 없어요? 그래요? 네, RPM 98쪽에 602번 또 해볼게요. 자, 비누 한 개의 무게는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비누를 4개씩 한 세트로 판매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n이 4다. 4개씩 이미 추출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비누 4개의 무게가 392g 이상 416g 이하면 정품으로 판정한다고 한다. 자, 5,000개 세트 중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게 약간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패턴이에요. 자, 요거 거의 100% 나와요. 요 패턴 거의 100%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자, 비누 한 개의 무게는 100,8의 제곱을 따라요. 정규분포. 자, 이때 4개씩 한 세트로 판매한다라고 할 때 비누 4개의 무게가 392g 이상 416g 이하. 이 얘기는 뭐야? 비누 4개의 무게의 합이 합이 392에서 416 이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비누 한 개를 알고 있죠. 비누 4개의 무게면 어떻게 해야 돼? 4로 나누어야 내가 알고 있는 여기로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비누 4개의 무게가 392, 416 이하 1 확률이 몇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를 우리는 비누 한 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양변을 4로 나누자란 얘기예요. 이렇게. 양변을 4로 나누자란 얘기. 자, 양변을 4로 나누면요. 이 친구는 좌변은 98이죠. 98. 자, 가운데는 비누. 그 다음에 우변은요. 104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의 확률을 구하려면 뭘 이용해야겠어요?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표준화 들어가는 거예요. 표준화 들어가주면 가운데 이제 Z로 바뀔 거고 양옆에 98에서 평균인 100을 빼면 마이너스 2죠. 걔를 표준 편차인 8로 나누면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응? 표준 편차인 표준 편차 8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98에서 100 빼고 8로 나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래요? 왜 N 적어놨어요? 응? 아, 미안해, 다시.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줘야 되죠, 그죠? 루트 n이 4죠, 그죠? n이 4니까 루트 n인 2로 나눠야 돼, 그지? 그러니까 4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8로 나누면 안 된다고요? 이미 추출 4개. n이 4니까, 그지? 자, 그러면 4로 나누면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104요. 자, 104도 평균인 100을 빼면 4죠? 걔를 4로 나누니까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친구의 확률은요, 0.1915 더하기 0.3413 하면요, 난 계산을 못하겠어요. 하면 0.5328이래요. 0.5328.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내가 구한 0.5328은 뭐냐면, 정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0.5328인 거예요, 그죠? 자, 이럴 확률이 0.5328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여러 번 한다는 얘기, 여러 번. 이게 뭐야? 이항분포라는 얘기네, 그지? 자, 내가 비누를 생산했을 때 그 정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0.5328? 뭐야, 왜 이렇게 못 만들어? 0.5328이네? 좀 못 만드네? 여튼, 자, 내가 비누를 생산했을 때 그 비누가 정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0.5328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여러 번, 5,000번 했을 때 그때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가 몇 개냐?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 개수는? 0.5328로 고정되는 시행을 5,000번 시행했을 때 그때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5,000 곱하기 0.5328 이거 이해되겠어요? 5,000 곱하기 0.5328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 난 몰라요, 이렇게. 네. 여기서 정품으로 판정하는데 네. 정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0.5328인 거지. 근데 그게 비누 한 개에 말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내가 비누를 생산했을 때 그 비누가 정상으로 판정될 확률이 0.5328. 그럼 5,000 세트면은 비누 4개씩 5,000 세트니까 2만 개 아니에요? 자, 지금 조금 더 엄밀하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4개의 무게를 내가 x바라고 두는 거야. 4개 무게 평균.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로 나눈 이유가 왜냐면 얘를 x바로 설정한다 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헷갈릴 것 같아서 과정 좀 간추린 거고, 원론적인 풀이는 뭐냐면 비누 4개의 무게가 몇인지 모르죠. 4개 무게의 합을 우리는 할 수 없고 4개 무게 평균은 우리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잖아, 그지? 무슨 얘기냐면 비누 한 개의 무게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잡고 비누 4개의 무게의 평균을 내가 x바라고 잡는다면, 그죠? x바가 이렇게 되겠죠. x바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x바가 정규분포 100,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걸 따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하고, 요건 좀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중간에 요 x바를 도입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될까요? 사실 이게 내가 자, 요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얘기요. 요 고정된 확률을 주지 않고 정규분포를 주고
걔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주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고정된 확률을 구하고 그 고정된 확률로 이항분포를 시행하고 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고 표준 정규분포로 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마플에 좀 있어서 그 시험에 꼭 나와요. 알아두시고 요거를 잘 학습해 두세요. 좀 이해됐을까요? 네. 604번도 좀 해볼게요. 604번. 80,16제곱을 따를 때 또 표본 n이래요. 자, x바에 대해서 또 이렇대요. 0.692로 누구랑 짝지어야 좋을까요? 얘랑 짝지어야 좋겠죠. 여기다 0.5 더하면 0.692로잖아.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0.5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얘를 또 표준화 시키면요. 아이고. 루트 n분의 648에서 평균인 80을 빼고요. 루트 n분의 16으로 나눠야겠죠. 이 친구가 0.6915가 되고 싶어. 그렇다는 얘기는 요 값이요. 계산했을 때 0.5가 나와야 된다. 그죠? 뒤에 계산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이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 됐어요? 거기까지는 다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됐어?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 2분의 1 해볼게요. 2분의 1. 자, 그럼 양변에 루트 n분의 16을 곱할게요. 양변에 루트 n분의 16을 곱하면 루트 n분의 648 빼기 80은 루트 n분의 8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어요? 자, 오른쪽에는 루트 n분의 8을 좌변을 넘기면 루트 n분의 640 얘가 80 이렇게 되죠. 얘는 좀 계산이 되네. 이렇게 내야죠 문제를. 아까처럼 개떡같이 내면 안 되고 빵 지우고 8 지우면 루트 n이 8이다. n이 64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계산할 때 여기서 뭔가를 하지 말고 분수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지? 분수를 없애면 되겠죠. 양변에 분수를 없앨 수 있는 거를 곱하면 되겠다. 그죠? 넘어가 볼게요. 와서 유형 8번이 뭐가 잘 안 된다 그랬죠? 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인 연비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A 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 225대를 이미 추출한대요. N은 225 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10km per 리터, 다음에 표준 편차가 3km per 리터. 자,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3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 친구가 x에 대한 걸까요? x바에 대한 걸까요? x바 뭐라고요? x바예요, x예요? x바죠. 평균 225대를 추출해서 그것들의 평균 낸 거지. 그러니까 표본들의 평균 낸 거죠. 표본 평균이야. x바가 이걸 따른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다면 A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평균 연비 M은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구하래요.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해? M의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해요? 2.5 곱하기 루트 n 225죠? 루트 n 분의 몇이야? 3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반대편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이 안 됐나요? 그럼 뭐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라면 그지? 근데 이거는 내가 뭐에 대해서 조사한 거야? 전체가 아니라 225대만 뽑아서 조사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을 냈을 때 10이 나올 거냐는 거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실제로는 존재할 거라는 얘기예요.
실제는 평균이. 이제 이해될까요? 평균이 실제로는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확률이 99%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내가 225대를 가지고 조사한 게 실제값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똑같을 순 없잖아, 그지? 그 조금의 오차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오차가 생길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끝까지 푸셨죠? 몇 개만 좀 보고 할게요. 너무 이렇게 나만 풀어서 지루한가? 네. 634번도 좀 볼게요. 네. 지루하지 않게 빨리 하고 고인들 풀 수 있게. 예, 634 보면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각각 100, 225, 100, 225, 400의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자, 그러면 자, 요 친구는 정규분포 m, 10분의 m, 10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x2는요. 평균은 똑같을 거고 15분의 15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거고 공간이 좀 없네. 자, 세 번째 놈은요. 정규분포 m, 20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그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자, 물어봐요. x1바, x2바, x3바 얘네가 같네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보세요. 이 x1바 있죠? 자, 얘가 새로운 확률 변수예요. 얘도 새로운 확률 변수고 얘도 새로운 확률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m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x1바의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x2바의 평균인 거고 이 친구는 x3바의 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x1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표본을 100개씩 뽑아. 100개씩 뽑으면 여러 개 있겠죠? 그것들을 평균을 내면 m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225개씩 뽑아. 여러 개 뽑아. 그것들을 다 평균 내면 m이라는 얘기인 거고 또 400개씩 표본을 뽑아. 그때 다 평균 내면 m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얘네는 확률 변수야. 변수라고. 이런 얘기예요. 이럴 수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다 한 번. 근데 그럴 확률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여기 100개 추출해서 얘네 평균 구한 거랑 225개 추출해서 얘네 평균 구한 게 같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리고 참고진 문제는 뭐야? 다른 어떤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를 딴 걸로 보지 말고 그냥 새로운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하면 기억 같은 게 그냥 바로 아닌 거지. 확률 변수니까 변수끼리 어떻게 같아. 변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바뀔 수 있는 수들이 있는 거잖아. 그지?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봐보면 얘는 맞죠? 왜? 이것들 같은 거죠. 이렇게. 자, 디귿이요. 자, 시그마 x1, 시그마 x바2 이렇게. 자, 봐보면 x1 바의 시그마는 루트 100으로 나눈 거고 얘는 루트 225, 얘는 루트 400으로 나눈 거죠. 얘가 제일 조그만 놈으로 나눴으니까 제일 크겠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니까 맞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 없이. 넘어가 볼게요. 637번. 안 해도 돼요? 여기 이제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해요. 아까 거랑. 25개를 할 수가 없죠? 25개 할 수가 없으니까 또 x바 25개 평균으로 가서 구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없지?